혹시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문제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불가능이라는 벽을 허물어버릴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새로운 생각의 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인데요. 총 6단계로 생각의 해상도를 쭉 끌어올려 볼 겁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평면, 3차원, 그리고 궁극의 관점까지. 마지막엔 통찰이 번쩍하는 순간과 이걸로 나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런 느낌 들 때가 많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쩌면 그 불가능이라는 건 문제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꽤나 도발적인 생각이죠. 딱 이 차이입니다. 왼쪽처럼 픽셀 하나만 덩그러니 보면 이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전체 그림을 보면 의미가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생각의 해상도였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레벨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평면의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매일매일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냥 딱 하나의 사건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발표 망했다. 이 사실 하나에만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죠. 주변 상황이나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실패라는 점 하나만 보이는 상태. 이러면 정말 답답하고 꽉 막힌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조금 나아가면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죠. 내가 어제 잠을 설쳐서 긴장했고 그래서 발표를 망쳤구나. 이런 식으로요.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점보다는 낫지만 글쎄요, 세상의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진짜 중요한 원인을 놓치게 만들고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레벨 2로 가보겠습니다. 선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3차원으로 전체 풍경을 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의 판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식의 단선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문제가 놓여있는 전체 장, 즉 하나의 판을 보기 시작합니다. 발표를 망친 게 단순히 내 긴장 때문만이 아니라 발표 자료의 문제, 청중의 분위기, 그날 내 컨디션, 팀원과의 소통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한 판을 제대로 보려면 그냥 멍하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더 좋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뭐랄까, 구조적인 균형을 보는 기하학적 눈이라던가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관점 같은 것들이요. 한마디로 고성능 렌즈가 필요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벨입니다. 구조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가장 높은 차원의 생각은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그 근본적인 힘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궁극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원리.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거죠. 둘째는 법칙입니다. 그 원리가 어떤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섭리인데 이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모든 시스템이 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성, 그 거대한 설계도를 읽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와 이해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생각의 단계들이 어떻게 그 아하 하는 순간, 바로 통찰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위의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 가능성, 이상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땀에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죠.
바로 이 이상적인 하늘과 현실적인 땅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데와 지금은 이렇다 사이에 거대한 에너지 차이, 이걸 잠재적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먹구름에 전기가 모이는 것처럼요. 그럼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말겠다는 여러분의 그 집중된 의식. 그게 바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전도체, 살아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늘의 가능성이 땅의 현실로 구현되면서 통찰이 마치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겁니다. 와, 그때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명확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죠. 아, 이거였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요. 자, 그런데 이 강력한 생각의 틀이 단순히 바깥의 문제를 푸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도구의 진짜 힘은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이 고해상도 렌즈를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대상, 바로 나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나를 그냥 단 하나의 점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물로 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이렇게 나를 한번 해체해 보는 겁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정교한 기계이기도 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죠. 또 나만의 생각 패턴과 원칙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거대한 우주의 패턴을 작게 담고 있는 그런 프랙탈 같은 존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가능이라는 벽, 혹시 그건 정말 벽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서 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건 아닐까요?